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자예요.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인지 점점 힘이 드네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워낙 활기차니까 점점 더 두 명을 돌봐주는 게 힘이 들어요. 이럴 때 나이가 어리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이야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덕분에 넉넉하게 살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사업 부도가 나서 아버지는 항상 집에만 계시면서 술을 마시며 보냈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면서 겨우 생계를 이어나갔죠. 저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식당 일을 도와드리며 보냈고 겨우 대학에는 들어갔네요. 대학에 들어가도 궁핍해서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나중에 취직을 하면서 그나마 나아졌죠. 남편은 취직할 때 서로 만났어요. 저하고 동기였는데 마침 같은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회사 일이라는 게 보통 힘든 것도 있지만 사람 관계도 어렵잖아요. 막내고 하니까 어디 하소연하는 곳이 동기들 말고는 없어서 자연스럽게 남편하고 같이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회사 생활에 적응하면서 저녁에 같이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자기, 우리 부모님 인사드리지 않을래? 남편이 권유를 했는데 솔직히 걱정이 되었어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그걸 알면 좋아할 부모가 있을까 하고 말이죠. 전 그렇게 말했는데 남편은 괜찮아. 설령 문제 있으면 내가 있잖아. 그리고 지금의 너가 중요하지. 넌 이제 알아서 먹고 살고 그런 능력이 있잖아. 라고 말하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선물을 준비하고 옷도 신중히 고르고 그랬어요. 진짜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린다고 남편하고 데이트한 것보다 수십 차례 더 옷을 고르고 그랬네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남편이랑 같이 인사를 드리러 갔죠. 전 못해도 그래도 푸대접까지는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막상 가족 이야기를 하니까 시아버지가 담배 재떨이 그릇을 던지더라고요. 이놈아, 많은 여자들 중에서도 이딴 년을 고르냐? 아버지가 뭐? 사업부도? 이런 미친년을 봤나. 시어머니는 아이고 못 산다며 안방으로 가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제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은 가난한 년이 주는 선물이 뭐가 좋냐며 대놓고 찢어버렸죠. 그렇게 시부모와 첫인상은 개판 5분 전처럼 되어버렸어요. 그 뒤로는 용돈을 보내고 그랬지만 용돈마저도 거부하셨죠. 그 뒤로 좀 친해져야 한다며 시부모 댁에 자주 방문을 해서 청소도 했어요. 그래도 노예년이 당연히 해야 한다며 늘 핀잔을 주셨죠. 시부모 댁은 그래도 지역 묘지라서 지역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일까 어디 지역 행사가 있으면 시아버지가 많이 가시곤 해요. 가끔 가족끼리 와서 소개를 한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같이 가자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남편은 이에 대해 너무하다며 같이 가자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제가 볼품 없다며 가문의 이름 먹칠한다며 아예 오지 말라는 말이었죠. 이러니 결혼은 제대로 성사될 리가 없었죠. 그나마 남편이 허락해서 결혼까지는 허락을 받았지만 혼수 지원은 안 해주고 상견례조차도 안 해준다며 거절을 하셔서 결국은 저흰 조촐하게 제 부모님과 친구들을 불러서 결혼식을 했어요. 시부모님 댁에서는 남편 말고도 남동생분이 계시는데 저한테는 도련님이시죠. 그분한테도 결혼한 아내분이 있었는데 스튜어디스라서 그런지 상당히 미모가 뛰어났어요. 게다가 집안도 저보다 잘 살았고요. 그래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예쁘고 잘 산다며 많이 귀여워하셨죠. 언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님, 이번에 제가 보양식을 챙겨드렸는데 괜찮으신지요? 하니까 시아버지께서는 됐다며 저기 식탁에 올려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남동생의 아내, 즉 동서는 시아버지한테 다가와서는 아버님, 이번에 제가 핸드백을 사려고 하는데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시아버지는 좋다며 돈을 주시고는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면 동서는 또 좋다며 어디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먹으면 품격이 살아난다고 하면서 말을 했더니 시아버지는 알았다며 같이 먹으러 갔어요. 참 그런 걸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저한테는 사주기는커녕 어떠한 덕담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양식도 쓰레기 봉지에 그대로 버려졌다고 하더라고요. 동서한테는 얼마나 잘해주는지 상견례는 기본이고 혼수 지원도 폭발적으로 해주고 결혼식장까지 구해주고 그랬으니까 저도 그렇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더욱더 화가 날 법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거의 손절에 가까운 관계로 가게 되었죠.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해서 제발 이러지 말라며 여러 번 싸우고 그랬어요. 그런 모습에 많이 지친 남편은 언제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이럴 필요가 없어. 요즘 조선시대도 아닌데 그냥 인연을 끊고 살아도 돼. 왜 그렇게 잘해주려고 그래?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도리고 나중에는 알아줄 거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마지못해서 이해를 해주었지만 동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형님은 그렇게 전신도 없어요? 어차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형님을 싫어하잖아요. 아무리 눈 치워주고 산소 정리하고 그래도 저만 알아보잖아요. 돈을 원하면 제가 형님한테 용돈이라도 줘요. 동서는 제가 집안이 후지자며 늘 핀잔을 주었고 언제나 절 무시했죠. 언제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너 청소 이따구로 해? 집안도 병신인 게 청소를 못하네. 그러고 너 사람이야? 이런 년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제가 실수했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동서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흘렀는데 그걸 시어머니한테 제가 청소를 게을리 했다고 일러바친 거였죠. 남편은 그럴 때마다 많이 화가 났었죠. 가뜩이나 이러는 것도 억울한데 자꾸 동서가 돈을 달라고 해서 뭐라 한 적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서, 요즘 너무 돈을 달라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 노후자금 같은 거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하고 돈을 달라는 동서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러자 동서가 저한테 뺨을 날리며 어쩌라며 뭐라 했고 그렇게 싸웠는데 시어머니가 오시더니 빗자루로 절 마구 때린 거였어요. 인연이 무슨 노후자금이야. 너 사업을 말아먹은 애비피를 받아서 이번엔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재산을 어찌하려고? 이러면서 마구 때렸고 남편은 그런 의도는 아니라며 대체 왜 그렇게 사람을 못 살리고냐며 싸움이 일어났죠. 결국은 저도 못 참게 돼서 그 뒤로 시부모님한테 안 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남편도 잘 됐다며 제 말에 지지를 한다고 했죠. 그렇게 한동안 시부모님 댁에 방문을 안 했는데 갑자기 다급하게 남편의 친척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어요. 니네 시아버지께서 위독하신단다. 그래서 할 말이 있으시대. 처음에는 갈까 했지만 남편도 저도 그래도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한번 방문을 하자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시어머니가 자살로 돌아가셨다는 걸 소식으로 들어서 많이 마음이 무거웠어요. 듣기론 도련님이 사업을 대차게 말아먹으셔서 시아버지의 재산 일부가 사라지면서 불화가 시작되었죠. 심지어 동서는 눈치 안 보고 미모를 이용해 시아버지를 구슬려서 돈 달라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그러지 말라고 했고 동서는 용돈을 안 준다며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그리워하며 자살로 마감을 하시고 시아버지도 스트레스로 몸져두었고 이번 겨울에 무사히 넘기지 못할 정도로 위급한 수준에 이르렀죠. 병문 안으로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뼈까지 다 마르며 산소호흡기를 장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렸죠. 미안하다. 말을 듣자 하니 자기가 몸져 눕자 그토록 따르는 동서는 병문안은커녕 돈도 보내주지 않아서 친척들 도움으로 간신히 병원에 유지되었다고 말을 하며 저와 남편한테 미안하다며 연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중요한 게 있다며 그 말을 해주셨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유서가 공개가 되었는데 그동안 시아버지가 조금씩 모은 땅과 금 그리고 재산들은 전부 저와 남편한테 돌아간다는 내용이 써져 있었죠. 이 말에 동서는 어찌 그럴 수 있냐며 주변 물건들을 박살내며 제 멱살을 잡고는 형님이 구워 삶았지? 대체 어떤 여우짓을 한 거야? 그러자 저는 힘차게 밀치며 주먹으로 턱을 치며 기절을 시켰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아버님께서 네 원망을 얼마나 하는 줄 아냐? 그렇게 잘해줘도 자기한테는 병문안도 오지 않았다고. 이제는 알아서 해? 너 보니까 빚도 있더라? 그동안 시부모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지. 이젠 내가 재산을 가지니까 나한테 올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네 알아서 해. 난 너한테 돈 한 푼도 주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헤어지게 되고 이후로는 동서는 도련님과 이혼하게 되었고 어디 몸을 팔고 다닌다는 말만 남기며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도련님은 잘못 결혼했다며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셨죠.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쩌면 단순히 집안, 외모 같은 걸로 보면 어찌 되는지 두 눈으로 보니까 조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썰은 여기까지네요. 솔직히 말해 그렇게 구박받고 잘해주는 거 두 번 다시는 못할 것 같네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유산을 받은 걸 생각하면 고생 뒤에 낙이 온다는 게 정말일 것 같아요. 다들 고생 뒤에 낙이 찾아오기를 빌며 인사를 마칠게요.